가장 선호도가 높은 애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나오면 그거 하락의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는 집값 하락의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게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집값 하락의 신호가 뭐냐? 청약 경쟁률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평균 경쟁률 68대 1, 바늘구멍이 된 서울 아파트 청약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굉장히 높죠?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 서울의 아파트 청약하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이 68대 1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지금 보면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고요. 올해는 특히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돼서 당첨자들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가 급증을 했어요. 자, 이 5년간 전매라는 규제 때문에 사실상 이 규제가 플러스가 됐잖아요. 추가가 됐는데도 아직도 청약은 인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들 규제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당첨 가점, 경쟁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가점이 높겠죠? 가점이 높아지면서 이 30, 40대 수요자들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 정비사업들 계속 규제하고 있죠? 규제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신축으로 분양하는 이 신규 분양 물량들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첨 경쟁,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요. 그만큼 당첨 가점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뒤에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최근 한 5년간의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의 추이예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3.5대 1이었거든요. 근데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현재 2020년에는 현재까지 67.97대 1이라는 거예요. 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 물량이 줄거나 다른 하나는 청약하려는 수요, 그러니까 청약하려는 숫자겠죠? 이 수요가 늘어나거나 해야지 경쟁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급격하게 경쟁률이 올라간 거는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자, 이어서 보면은요, 최근에 되게 놀랄만한 뉴스 있었어요. 이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이 신월동에서 분양한 신목동 파라곤이라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일반 분양 84가구 모집에 12,334명이 몰렸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 146.83대 1인데 자, 이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은요, 전용 84제곱, 그러니까 33평형이에요. 당첨자 중에 청약 가점 84점, 만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청약 가점 84점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엄청난 거예요. 자, 가점은 무주택 기간, 여기에다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부양가족 수예요. 자, 이걸로 청약 가점을 매기는데요. 자,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이 무주택 기간은 15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게 최대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역시 15년이 넘어야 돼요. 이게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이 부양가족 수, 만점 받으려면 부양가족 수 최대치는요, 6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 빼고 6명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84점을 받는데, 자, 이 조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청약 가점이 만점이 되려면요, 무주택 기간 15년, 가점, 통장 가입 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요,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마곡 구단지 공공분양, 은평구 증산동의 DMC 센트럴 자이, 이런 곳들도 경쟁이 높았는데 서울의 상위 5개 단지 모두 세 자릿수, 100대 1 이상 되는 이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DMC 센트럴 자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 가점이 69점이래요. 69점. 그러면은 무주택 기간 15년에다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하고서 69점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20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양가족이 3명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69점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수치인데 DMC 센트럴 자이에도 이 정도가 최저 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30, 40대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청약을? 당첨 안 돼요, 30, 40대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30, 40대들이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청약을.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살아야 될까요? 집이 없으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주, 생필품, 이게 생활의 필수적인 3대 요소잖아요.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데 신축 청약을 해도 안 되니까 이 30, 40대들이 말 그대로 패닉 바잉을 하는 거예요. 구축에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이 구축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을 쓰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청약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수요들이 옮겨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 그게 바로 뭐냐? 집값 하락의 본격적인 신호탄은요, 바로 청약 경쟁률이에요. 자, 오늘 보셨죠? 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 그렇게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까요? 그거는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 계층별로 있어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애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자, 왜? 아니, 가장 위에 있는 애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애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있는 애는 위에 있는 뭐 입지라든지 이런 데로 갈아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위에 있는 애가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애들도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밑에 있는 애들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 지금은 사실 감히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분양에서요, 이 미분양이라는 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서울 부동산 전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자, 2014년, 15년 이때만 하더라도 2014년이라든지 2015년 뭐 혹은 뭐 2013년 이런 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어땠나요? 하락기였어요. 부동산 하락기. 심리도 굉장히 가라앉았을 때예요. 자, 이럴 때, 자,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영등포에 가시면요, 뭐 아크로 타워 스퀘어라고 신축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 큰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걔가 이 시점에 분양을 했어요. 이 시점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 아파트 분양했을 때 성공적으로 분양했을까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지금 보면은 아파트 가격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아파트. 근데 그때요, 미분양이었어요. 감히 상상이나 되세요? 지금이요, 그때 분양가 대비해가지고 가격이 뭐 몇 억씩 올랐어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 하락기고 심리도 굉장히 다운돼 있을 때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입지도 굉장히 좋고 신축이기 때문에 선호도도 좋은,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올랐겠지만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분양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락기에다가 심리까지 떨어져 있었으니까. 자, 이거예요. 바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이 미분양이 나오면 그거 하락의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셨을 때, 현재 청약 시장을 보셨을 때 경쟁률 보셨죠? 그리고 현재 그 경쟁률로 인해서 또 연쇄적인 뭐 어찌 보면 나비 효과지만 30, 40대들이 또 여타 다른 부동산들을 매수하고 있죠. 이런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는 당장 부동산이 막 하락한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힘들어요. 오늘 기억하실 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